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출발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이번 주 참 걱정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지난주에 이번 주가 최악의 한 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넌지시 해주셨거든요. 네. 이번 주 어떤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셨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보시죠. 네, 12월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말에 발표가 됐고요. 자민당의 압승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 이슈를 점검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자, 대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슈퍼 엔저로 가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어쨌든 연립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아베노믹스가 한층 더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20엔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여기에선 항상 지지를 받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오늘 120엔이 돌파가 오늘 단숨에 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좀 추세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노믹스가 더욱더 이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 또 스타일 자체가, 또 뭔가에 하나 이제 꽂히면은 주변을 좀 안 돌아보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하나만 바라본다, 이러면은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트러블도 좀 예상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외신에서는 이 부분 좀 어떻게 네, 대답하시겠습니까? 일단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NHK를 통해서 이제 아베가 이제 인터뷰를 한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첫째로는 무조건 경제 문제를 최우선시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비노믹스를 이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계속 지속을 하겠다는 좀 이런 암시를 하는 듯한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조금 국가보안 관련된 법을 재정비를 할 것이다. 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국제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저께도 이제 사실 시진핑이 일본이 뭐 학살을 했던 그런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좀 내기도 했었었는데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우경화가 좀 가속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좀 주변 국가의 트러블을 좀 암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셨다시피 이제 엔달러 환율 흐름에 따라서 우리 증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거든요. 수출주 얘기도 120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점검도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그림을 하나 보실까요? 니케이하고 달러가 지금 어떻게 달러엔이 엔달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냐면 최근 들어서 사실 엔화가 약세가 되면은 일본 지수가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동조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121엔까지 터치를 했다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118엔까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줬는데 네.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원하던 그림이 일본 입장에서는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21선에서 반등하면서 이제 120엔을 어떻게 뚫고 가느냐라는 아주 잘 중요하게 좀 쳐다볼 만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좀 보시게 되면요. 네. 사실 이런 머니터리 이징을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최근 3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담이 있고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본이 이제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 자체가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거 저리 가라죠. 뭐 상당히 굉장히 높고요. 예. 뭐 미국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어디까지 펼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도 사실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사실 달러엔이 120엔을 뚫고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은 새로운 악재로 120엔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느냐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정말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끝까지 트래킹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15엔에서 120엔까지 가는 구간에서는 한국 시장에 그다지 큰 문제를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주 좀 중요한 것이 뭐냐면 FOMC로 인해서 만약에 이머징 국가에서 달러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빨리 유출이 된다고 한다면 원화 약세가 엔화 약세를 오히려 넘어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악재로서 소멸이 완전히 될 것이고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추적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120엔 이후에 이걸 넘어서고 나서의 영역은 아직까지는 좀 검증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관망세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 흐름에 대해서 좀 일장일단이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체크를 좀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좀 일본 중의원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조기 대선과 FOMC입니다. 자, 두 가지 이슈가 올해 이번 주에 좀 가장 큰 화두인데요. 그리스 조기 대선 그리고 FOMC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뭐 17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스 조기 대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 여기 시리아 급진좌파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지금 많이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대선, 조기 대선이 부결로, 그러니까 여당이 가져가는 부분들은 이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 총선을 1월 달에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로 FOMC가 이제 18일 날 컨시더러블 타임 조항이 유지가 되느냐 마느냐라는 것들, 외국인이 한국 시장 매수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일단은 그리스 총선에 대해서 또 외신에서도 크게 좀 주목을 할 것 같고요. 또 상당 기간 그 문구가 삭제가 되느냐 여부도 미국 증시에도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을까요? 일단 로이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FOMC 컨시더러블 타임은 없어지게 되면 이머징에 상당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정도로만 정리를 되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수급을 봐야 되겠지만. 네. 과연 이 시리아 이 급진좌파 이 친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니까 공공지출을 증대를 하고 성장에 따라서 그런 것들로 부채를 탕감을 시키고 국채 발행을 하고 일자리를 증대한다. 이게 급진 좌파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좌파하고는 굉장히 대비가 되죠. 성장을 통한 이제 그 위기를 넘어선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여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컨센서스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1월까지 넘어가서 좌파가 가져간다고 해도 이게 좌파가 가져가서 EU를 탈퇴하거나 이런 극단적인 게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러네요. 봤을 때. 예, EU 집행부랑 합의를 봐서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부스트업을 하는 것들을 좀 원하고 있다는 게 그리스 전체적인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얻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그리스 문제는 금방 정치적인 이제 아주 짧게 끝날 문제라고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금 현재 여당 같은 경우는 좀 긴축을 하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좌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니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성장에 올인을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지금 선거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한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파급력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아이디어를 투자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분명히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느냐 둔화가 되느냐 컨시더러블 타임이 문구가 있어지고 없어지고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요 문구가 사라지던 뭐 달러가 강세가 지속되던 말든 간에 분명히 다시 리턴을 하면서 다우존스는 계속 좋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네. 하지만 반대의 입장인 우리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쇼크로 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사실 그 양적 완화를 이제 종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악재가 이제 소멸이 되느냐 아니면 된다 유가가 뭐 아무튼 뭐 소멸이 되느냐 다시 인식으로 다시 되고 수급으로 이어져서 한국 시장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느냐는 저도 의문점이 많이 남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예상을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수급으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난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뭐 유가 같은 것도 달러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었는데 한번 이런 흐름들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게 된다면
그 120엔 돌파 이후에 물론 그 수급 여력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FOMC 컨시더러블 타임이 빠지면서 이제 BOJ의 양적 완화 정책 계속적으로 좀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머징에서 급격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분명히 원 달러도 굉장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 생각인데 폭락 자산이 즉 하락 일방향으로 가는 자산, 루블이라든가 엔이라든가 유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여기에서 이득을 다투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뭐 러시아가 안 좋게 되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석유가 계속 떨어지면 오펙 국가들의 이제 재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자연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여건이 분명히 마련이 됐다. 폭락 자산의 평균 하락률 자체가 마이너스 30%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리바운드를 한다. 그렇게 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외생 많이 떨어졌던 엔화라든가 석유에 따라서 고통을 받았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라든가 자동차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좀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PBR 기준으로 0.9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20포인트에서 2%, 최대한 5%가 빠진다고 그러면 1800포인트에서도 이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모두 지금 좀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주 내에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가는 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코스피가 최대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때 1900을 붕괴할 때 1차 매수 아니면 1850, 1800 3차까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1900, 1850 정도에서 1, 2차로 매수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5%에 1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 여기에서 5%하고 10%가 넘어 내가 10% 지금 수익을 받기 때문에 더 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된다. 박스권 상단에서 항상 다시 좀 쳐내고 그때 펀더멘털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쳐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과도한 예단은 조금 섣부르게 행동하지는 말자 이런 얘기들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가 원화가 엔화보다 좀 더 약세 흐름이 가파라질 것이다. 이쪽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수출주 그리고 코덱스 레버리지 그 투자 제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